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와. 호응 좀 해주세요. 우선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선생님? 이천입니다. 경기도 이천. 여기 오다 보니까 소가 다니더라고요. 소가 있었나? 저는 못 봤네요. 이 고향의 냄새도 좀 난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 외진곳까지 또 네. 낙찰을 받으셨는데 우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화려한 언변으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 그걸 네. 제가 다 편집해가지고 언변 자체가 화려하지가 않아서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 44살이고요. 네. 주부고 그리고 수업은 올해 4월에 들었습니다. 올해 봄에 네, 봄에. 만나서 이 물건은 선생님의 첫 번째 네. 낙찰 받으신 네. 거고 이날 요거랑 같이 받은 거죠? 네, 여주 물건을 같이 받았습니다. 수업 시간 중간에 받으신 거고 네, 네. 수업 그래서 시간 중간. 중간에 두 채를 네, 낙찰을 받으셨어요. 성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잖아요. 네.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이 수업 중에 말씀하셨던 그 포인트가 있었는데 아 그런 거예요? 그 포인트만 공략했습니다. 아 선생님이 너무나도 제 마음 깊숙한 곳까지 잘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략을 저는 잘 한 집이 이 집이라고 또 생각이 좀 들어요. 사람들이 많이 보기 전에 미리 선점했던 물건이 이 집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게 대학력 네, 포기하는 네, 네. 입찰 몇 번 만에 된 거예요? 6, 7번? 그래 좀 갔구나. 난 바로 됐다고 생각이 되네.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6, 7번 만에 낙찰 2개를 네. 받으신 거고 그 사연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수리할 거 한번 볼게요. 네, 네, 네. 수리는 여기 먼지가 엄청 많은데 네. 여기는 꽤 비어 있었나 봐요. 여기 점유자분한테 동의 받고 들어오신 거 맞죠? 보증보험에서 번호를 네. 받았습니다. 번호를 받고 네. 아 잔금은 낸 거죠? 네, 잔금은 치렀습니다. 그 임차권 등기된 게 빈지가 몇 년 된 거잖아요. 2년 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먼지가 많다는 네. 생각도 들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집 컨디션은 저는 훌륭한 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먼지만 좀 쌓여 있는 거지 이건 뭐 청소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수리할 구석이 수리는 도배. 지금 방금 네. 옆집에 거주자께서 네. 또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해주셨고. 견적을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도배는 얼마 정도 나온대요? 지금 다 해서 116만 원 116만 정도 원 도배. 말씀하셨- 이게 네. 천장까지 하는 거니까. 네, 천장까지 다 그리고 해가지고. 소폭이 아니고 광폭으로 하는 네, 거여서 그 정도면 그게 뭐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도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보니까 네. 또 거기서 막 10만 원, 20만 원 또 싼 데를 찾아야 되나 아, 그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게 어떤 부분이죠? 여기 집에 대해서 정보가 전혀 없는데 네. 마침 배를 계속 누르고 다녀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시지 않고 네. 다 안 계시나 보다 하고서 이렇게 좀 나가 있을 때 네네. 차 한 대가 쓱 들어와가지고 아, 바로 달려가서 여쭤봤죠. 구원의 손길이 네, 왔네요. 네, 네. 여쭤봐가지고 네. 상황이 이래서 여기 이사를 와야 되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오고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네. 옆집에 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네. 조금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네. 도움을 받은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일러도 좀 특이하게 돼 있고 네, 네. 처음 낙찰 받고 수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답을 많이 주셔가지고 근데 옆집 분이랑 뭐 아는 분인 거예요? 인테리어 그냥 소개 받은 네, 거예요? 옆집 분한테 소개를 아. 받았고요. 그리고 뭔가 같은 관련의 업종을 하시지 않을까 느낌은 통리를 취하는 거 아니라면 도움을 네. 또 이만큼 받았으니까 네. 1, 20만 원 때문에 네, 굳이 막 또 이렇게 고민해야 되나 싶기도 네, 하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면 도배는 할 것 같고 네, 등 같은 경우는 다 잘 나오니까 거실 등 같은 경우 고치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여기도 벌레 죽어 있고 이런 거 많으니까 그냥 저것만 한번 네. 이게 입주 청소할 때 저런 것만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는 아마 내려서 이렇게 닦아주지 않을 건데 저거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저기도 닦아달라고 네, 네. 하면은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형광등만 좀 바꾸면 되는 거니까 등에서는 비용이 드는 건 없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엄청 큰 온수통이 있네. 저거는 뭐예요? 저게 네, 보일러라고 하시더라고요. 보일러. 심야 전기 보일러. 네. 그럼 심야 전기, 저렴한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나 보네. 네. 저 통에서. 그래서 저걸로 난방을 하는 줄 알았는데 네. 확인해 본 결과 난방이 아니었고 저거는 온수만 쓰는 네, 거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 난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난방은 전기로 여기 이렇게 코일로. 네, 오피스텔에서 쓰는. 근데 여기가 그래도 약간 외진 쪽이니까 산도 있고
그러면 겨울에 좀 추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여기를 코일로 하는 게 이게 좀 불편하네. 이게 가정집에 코일로 쓴다는 게. 예전에 여기 건물이 처음 지어졌을 때는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네. 저도 밖에서 아까 봤거든요. 그때 도시가스가 새로 들어와 있고 근데 계량기가 다 있진 않더라고. 네. 그래서 몇 개는 빠져 있는 걸 보니까 공사 비용을 그 분담금을 내고 동의한 사람들은 도시가스가 연결된 것 같은데 선생님 집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 심야전기로 온수를 쓰는 거고 네, 네. 난방은 전기 코일로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당연히 여기가 온수 난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바꾸는 게 낫지 않나? 분담금 내고 도시가스로 바꾸는 게 낫지 않나 싶었는데 이게 바닥까지 새로 해야 된다고 하면 네. 공사비가 엄청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맞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는 수익률로 계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집이 감정가가 그렇게 낮았나 보다. 감정가가 그냥 반영이 돼 있었네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또 그렇게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수익률로 계산해 봤을 때 답이 나온다면 한번 그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바닥을 드러내고 다시 난방 엑셀관을 다시 깔고 거기에다가 또 장판을 하게 되면 비용적으로 네. 선생님도 알아보셨다며 그게 한 1,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거의 5천만 원 정도 다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다 보니 일단 네. 우선 그 정보를 기준으로 수리비 많이 들어로 판단할 거라기보다 한번 계산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선생님도 여기 코일 하면은 좀 찜찜하지 않아요? 나만 찜찜한가? 아예 모르겠어요. 분리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수리비가 보일러를 도시가스로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도시가스 끌어오는 거 분담금 내야 네네네. 되는 거니까 그게 한 200 정도 드는 거고 보일러가 한 7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예. 270에 바닥 하는 게 아마 그 1,000만 원 얘기한 거는 깨부신 다음에 다시 하는 게 그 정도 가격이긴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닥을 새로 하는 거는 습식으로 하는 건데 그 습식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낮춰야 되잖아요. 그걸 좀 깨부신 다음에 깨부시는 비용이 좀 비쌀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공구리를 쳐가지고 엑셀 온수 관로를 매설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다시 덮어가지고 또 말리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건식마루를 한번 찾아보면 제가 최근에 저도 오피스텔로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 업체에서는 권장을 코일이나 전기 바닥 난방을 하는 거를 보통 그렇게 많이 하니까 얘기를 저한테 해줬는데 뭐 이건 또 제가 거주하는 집이다 보니까 고민을 네, 더 네, 했던 네. 부분이 거기다 습식을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불편한 부분 때문에 저는 건식으로 결국에 선택을 하긴 했거든요. 이게 그리고 신고가 또 너무 낮아지지 않을까요? 넉넉히 한 50mm 정도 생각하면 바닥이 조금 높아지니까 네. 천고가 낮아지는 안 좋은 면은 생길 수도 있을 것 네. 같긴 한데 제 생각에 여기 그냥 위에다 까는 걸로 하면 한 500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한 대가 조금 좋은 걸로 했거든요. 네.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혹시 사용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견적 한번 네. 받아보고 네. 이게 또 길게 봤을 때는 네. 괜찮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바닥 코일로 하면 전기 비용도 많이 나올 거고 여기 분명히 추울 거거든. 낮에는 보일러가 안 들어와서 전기장판을 켜고 계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살짝 헉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한전에 전화를 해보면 그때 제가 통화했었을 때는 시간이 저녁 시간에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저분 말씀으로는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시간을 낮에도 들어올 수 있게 통화를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도 한번 철거하는 거는 돈은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네, 오히려 돈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받았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고민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장기적으로 쭉 보고 가면서 월세를 좀 무리 없이 신경을 좀 덜 쓰고 받으려면 바꾸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 방들이 지금 추워서 저렇게 그렇죠. 붙여놨는데 여기 분명히 수요는 꽤 있는 동네고 선생님 가격 대비해서 월세는 좀 낮춰서 싸게 하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길게 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서 아니면 일자리 많으니까 잠만 자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주변에 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숙소로 사용하거나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또 보일러로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반 가정이 온다면은 거주하는데 제약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고민하지 말고 숫자로 한번 네. 계산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것도 돈이 큰 부분이니까 근데 저도 코일로 깔려 있는 집은 처음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바닥 난방관이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분하고 한번 상의해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돈 들어가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 연식에 빈집일 경우랑 대비했을 때 화장실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화장실도 하자 있는 집들이 되게 많거든요. 화장실 2개를 만약에 울수리를 한다 그러면 한 400만 원이에요. 화장실 했다 셈치고 그냥 바닥 난방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싱크대. 싱크대는 바꾸는 걸로, 고민 없이 바꾸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저기 싱크대는 견적받은 게 얼마 정도 얘기하신 거예요? 270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70. 근데 전기 인덕션. 인덕션 같이 큰 해가지고. 걸로 하는 거예요? 3구짜리 3구짜리면 큰 거겠네. 3구짜리로 인덕션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 가스 때문에. 가스를 배제하고 좀 만약에 가스로 하게 되면 가스 렌지를 넣을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 쿠파 가스 렌지. 보일러를 기준으로 이제 그거를 선택을 했던 건데 저희는 이제 그 컨셉으로 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남편께서 아이디어가 되게 좋으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가스에 하게 되면 가스 쿡탑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초반이면 살 거니까 또 소액이긴 하지만 40만 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40만 원 정도. 한번 경중을 따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문짝 저기 시트지 떨어지고 한 거는 연결해 주실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저거 한 10만 원 돈에 해준다고 하면은 저런 거는 사실 가격 문제가 아니고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거 하나만으로 하려고는 안 와요. 온 김에 쫙 다 하고 가는 게 낫지 저거 하나 때문에 오는 게 잘 안 오고, 그래서 어플에 올려놓은 것도 연락이 잘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까지 하면은 10만 원 정도 해주신다면 저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도배하면서 아까 몰딩 떨어지고 한 거는 뭐 붙여달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270에 100만 원에 370에 청소 400까지 해서 한 400에 뭐 부대 비용이 항상 더 드니까 한 50만 원 정도 더 잡은 450으로 할 거냐 아니면 1000만 원으로 할 거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000만 원 조금 더 들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여기 바닥으로 바꾸는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수익률에 넣고, 분명히 여기 바닥 난방으로 바꾼다면 월세는 못 받아도 10만 원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수리비 단적인 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고 수익률로 판단하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스님. 경기도 이천 신도면 전용 면적 무려 20평. 꽤 크네요. 방 3개 화장실이 2개나 있네. 그리고 연식이 2002년 20년이나 지났는데 컨디션이 이 정도면 이 몰딩은 되게 깨끗하잖아요. 되게 저는 불편한 부분이 항상 뭐냐고 생각하냐면 누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누수는 수리가 됐다는 느낌이 그런 정보를 수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스러울 부분인가. 지금 처음에 지금 돈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낙찰을 2개나 받아서 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서라고 생각도 사실 들어요. 2층 빌라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5,900에 받았습니다. 5,900. 그리고 선생님도 유주택자죠? 네. 대출 잘 받았어요? 네. 대출은 혹시 얼마 받으셨어요? 2,900 받았습니다. 2,900. 네. 거의 한 3,000 정도 네. 받은 거면 대출 비율이 그렇게 2,000이어서 그랬구나. 네. 지금 약간 표정이 어두워지는 느낌이죠. 여기는 근데 여기 또 워낙 저렴한 집을 공략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신권에 굉장히 과감하게 공략을 했던 이유가 뭔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정가가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들어와 보니까 저렴한 이유가 있었구나. 네.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항력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렇죠. 근데 2년, 3년 전 세입자잖아요. 네. 그 세입자가 전세 금액이 7,500에. 그렇죠. 네. 그럼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3년 전에 세입자가 들어왔다고 하면 감정이 굉장히 낮게 잡힌 집은 저는 맞다는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고, 감정가가 이만큼인데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이만큼이다 보니까 이거는 유찰이 계속 되더라도 인수가 생기니까 영원히 낙찰을 받지 못하는 집이 될 건데, 전 세입자께서 보증공사에 보험을 들어가지고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 그래서 선생님은 인수가 없다. 네. 그래서 저는 공략을 아주 한 번 유찰되면 또 사람들이 우르르 몰릴 게 뻔하기 때문에 100%에서 고민은 했지만 감정가가 낮으니 그렇죠. 한번 들어가 볼까? 저는 현명하게 선택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되게 잘했어요. 100%에 해서 선생님 기준 안에서 수익률이 나왔던 거잖아요. 네. 뭐 신뢰가 안 되면 그때 월세는 얼마 잡았어요? 50? 네. 50은 충분히 받죠. 60, 70은 받을 건데, 왜냐면 여기 제 집이랑 멀지 않더라고요. 80
40골로 받았으니까 못 받아도 60은 무조건 받아요. 근데 거긴 컨디션이 뭐 깨끗한 이런 걸 떠나서 연료가 도시가스니까 도시가스 말고 뭐 LPG다 그리고 전기다 그러면 월세가 그거 대비해서 한 5만 원, 10만 원 쌀 거거든요. 그러면 한 60 거기 전에는 분명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스님. 네. 누구보다 현명한 분이니까 잘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빈집이어서 저 명도에 관해서는 네. 뭐 특별히 낙찰받고 바로 그 보증공사에 연락했더니 네. 좀 번호 협조를 잘 해서 바로 들어온 거니까 수리만 진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은 들고 이 영상이 올라올 땐 선생님 이미 월세를 2개를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선생님이 갖고 오셔서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주셔가지고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원래 주부로 계속 네. 사셨던 거예요? 계속 아이들 이렇게 케어만 네. 하셨던 거고 아이가 네, 3명이라고 세 명. 하셨죠? 그럼 되게 정신없이 네. 생활하셨을 네. 거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럼 이렇게 가정주부로서 20년 가까이 네. 주부로 사시다가 갑자기 왜 투자를 하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요. 경제적으로 아이 아빠만 혼자 일을 하는 게 좀 안타깝기도 했고 그리고 또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대비를 하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뭐 이것저것 주식도 좀 해서 말아먹고 예. 선생님이 따로 주식을 좀 네, 했어요? 주식도 좀 해서 말아먹고 선생님 남편께서도 잘 알고 계셨나요? 예. 액수를 정확히 얼마를 말하는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결과는 그동안은 열심히 저를 위한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어떤 네. 투자와 잘 맞는지 시행착오를 네, 겪는 좀- 시기였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정확한 표현으로 그럼요. 그렇게, 수업료를 네. 낸 거죠. 기분이 좋네요 또. 주식을 하다가 코인은 안 했어요? 예. 코인은 주식도 잘 안 되는데 아. 코인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예. 그럼 주식도 지금 현재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좀 있습니다. 해봤는데 네. 이거는 이게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한번 공부해볼까 해서 그게 한 언제쯤부터 부동산은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제가 듣기로는 건물주의 딸이잖아요. 예.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제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 네. 월세 받으신 게 네. 꽤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노출은 돼 있었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 경매를 또 막상 가서 듣다 보니 수업도 좀 듣긴 들었거든요. 너무 저 만나기 전에 이런 부동산 수업도 조금 들으셨던 거예요? 온라인으로 들었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상황이 다 이해가 안 가고 무슨 말인지 일단 모르겠고 되게 이해력 빠르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닌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좀 와닿지 않았다? 네. 그리고 일단 그렇게만 듣고 시작을 하기엔 더 겁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저 만나기 전에 입찰도 좀 해보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한 번. 왜 입찰도 못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 수업을 듣고 나서 혼자에서는 좀 두렵다. 네, 혼자는 너무 두렵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던 와중에 관심이 많아서 네. 선생님 강의를 계속, 그러니까 유튜브를 네.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왔죠. 또 이렇게. 어. 응답이 왔던 것 같아요. 아. 가서 들어라. 꼭 선생님 가서 다리를 붙잡아라. 약간 이런. 네. 제가 감사한 일이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보통 주부님들은 투자에 대해서 선생님도 수업을 또 다른 데서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럼 보통 시세 차익 쪽에 대해서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하고 전혀 이미지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외곽 지역에 오래된 빌라를 또 선택하는 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아파트 쪽도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다 좋아하는 물건들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죠. 생각보다 저는 부모님이 또 임대 생활을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길게 늘 편안하면서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생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방향에 대해서는 네. 월세 쪽으로 이게 나한테 맞겠다 그거를 선생님 부모님한테도 느낀 게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네, 생각하고 또 주식을 하면서 이거 시세 차익은 나는 형편없구나. 맞습니다. 그럼 나는 현금으로 저게 좀 네. 낫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그리고 아이들이 네. 계속 크면서 들어가는 돈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를 조금 더 모을 수 있는 게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네. 저도 오면서도 이렇게 교육생분하고 몇 번 통화하면서 지금 오긴 했는데 항상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걸 투자를 해서 막 5년 10년 기다려서 이만큼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못 기다리겠다. 네.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땐 참을성과 인내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못 참아요. 자꾸 팔아버리고 싶다는 유혹이 온다고 생각이 네. 들고 올라가는 시점이 명확히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약간 희망고문한다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들었던 것 같아서 저는 현금흐름 투자의 가장 좋은 점은 내가 지금 투자하면 바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바로 하면 뭐 샀다가 바로 내일부터 좋아진다라는 개념보다 이거는 이제 바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될 수리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선생님이 이거랑 같은 날짜에 받은 네. 여주 네, 여주. 여주의 빌라 같은 경우는 그것도 또 우연찮게 명도가 너무 수월하게 네. 돼가지고 그건 이미 집을 내놨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그건 뭐 한 게 없잖아요. 그쵸. 네. 너무 새 집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격만 어느 정도 네. 선에 절충이 되면 세입자 계약만 하면 분명히 40만 원, 50만 원만큼은 선생님 삶의 질이 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맞는데 이 수익에 있어서는 바로 좋아지는 투자가 이 투자와 가까운 것 네. 같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이 집이 사람들이 조금 안 봤을 때 공략을 신권해서 저는 되게 잘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또 들어와 보니까 지금은 되게 환하게 웃고 계시지만 이게 또 수리비가 또 이만큼 나오는 부분이 생각이 들진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는 현금흐름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 저건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는 최악이 뭐냐면 수익률이 15%냐 20%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결국에 주식 경험해 보셨으니까 이건 완전 손해가 나는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 많이 봤죠. 그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득도 나겠지만 네. 손해도 날 수 있잖아. 근데 이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손해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월세 받는 거에서 이자가 더 크게 나갈 가능성은 사실 우리 물건에서는 없다고 봐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수익률이 뭐 크게 해서 한 5%선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도 그런 어쩌면 장점 때문에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서 네.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도 지난 과거 남편분하고 아이들 이렇게 케어하시고 생활하시는 동안 뭔가 보탬이 네. 돼야겠다는 네. 생각 때문에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투자 안에서는 초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시면서 방향을 좀 잡아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사실 이거 월세 투자도 선생님은 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게 나랑 잘 맞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이것도 경험을 해보면 이게 나랑 잘 맞는지에 대해서도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도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비용이 100만 원 단위가 아니고 1000만 원 단위 뭐 네. 억 단위가 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부동산 안에서는 이게 가장 작은 덩치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게 경험 한번 하는 거랑 나랑 잘 맞는지 가늠하기는 이런 집만한 거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낙찰을 2건을 받고 아직 세를 낸 건 아니지만 또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이 여기서 제가 이제 계속 공시지가 1억에 있는 집들을 계속 모아가야 되잖아요. 취득세 부분도 있고 하니까 네. 이제 돈이 많은 상황이 아니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게 있나 봐요. 고민스럽다기보다 선생님이 그때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게 네. 각각 9억 남편분하고 선생님 네. 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종부세 기준에서 네, 종부세 기준에서 각각 9억.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지금 대출을 받고 했지만 네.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되잖아요. 전 여기서 끝내고 싶지가 않고 계속 나가고 싶은데 네. 근데 선생님이 수업에 가르쳐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월세를 내놓고 하고 나면 텀이 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계속 지금이 끊임없이 텀인 낙찰을 거잖아요. 받으셨었는지. 네. 딱 선생님 지금 시기 네. 두 채 낙찰받고 네. 하나는 내놓은 상태고 네. 그럼 거기도 돈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네. 여기도 이제 더 들어갈 거. 네, 네. 그럼 그때 저는 어떻게 늘렸냐? 네, 그러니까 그걸 그 물어보신 약간 거예요? 여기서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간만 가면 안 되는데 또 뭘 해야 되는데 약간 이거는 남편분한테도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돈 있어요? 되면 해요. 근데 저는 이 시기 때 멈췄어요. 그리고 저 낙찰 사례를 한번 혹시 이렇게 순서대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준은 되진 않겠지만 네, 네. 저도 보면은 꾸준히 낙찰받지 않았어요. 제가 낙찰 사례는 교재로 드렸잖아요. 네, 근데 네. 그 부분을 한번 순서대로 낙찰받은 날짜를 한번 봐봐요. 1년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 받았거든요. 꾸준히 근데 개수가 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평균이. 근데 그럼 4개면 3개월에 하나씩 받았으면 이거 되게 이상적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네. 저도 낙찰을 선생님처럼 받았어요.
아,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2개도 저도 있었어요. 하루에 3개는 없었고, 근데 몰려서 한 달에 몰려서 한 2-3개 정도씩 받았어요. 근데 3개는 많지 않고 한 2개 정도씩 해서 2개가 다 되면이 아니고 2개 중에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좀 입찰을 했어요. 왜냐면 보증금이 들어올 거니까. 네. 아니면 계약하면 이제 보증금이 언제 들어오는 게 명확해지니까 네. 그거 생각하고 또 입찰 보증금 정도는 있잖아요. 네. 그럼 뭐 마연통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면 되니까 그 돈이 확실할 때 저는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움직이는 게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또 생각해 볼게, 선생님 부모님이 임대하시는 걸 봤으니까 아 이거 당연히 나가겠지, 이거가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는 경험적으로 괜찮다는 걸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심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한 것들이 선생님하고 남편분하고 고민해서 같이 한 부분이겠지만 제 얘기를 많이 듣고 한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내가 느껴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실이 얼마나 갈 거고 내가 생각한 가격에 뭐 제가 한 요 정도 생각해봐요 월세는 말씀드렸지만 진짜 그게 안 나가면 어떻게 해? 선생님 돈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나는 이런 게 더 무섭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아 이게 되는구나를 한번 느껴보고 다음 물건을 또 이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마음이 급하죠. 네,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이 기간대가 제 생각에는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특히 막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할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그때 되게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 영상들 보면 누구 네, 낙찰 막 네. 월세 얼마 이런 제 영상들 보지 말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게 나는 방해될 수도 있고, 제 의도는 이거를 알리고 싶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고, 회사 하나만 잊지 말고 이런 것도 보면 회사가 오히려 더 도움될 네. 거다라는,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는데, 이것 때문에 부작용도 분명히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괜히 저 사람 벌써 3개야? 나 2개인데? 나도 빨리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초조함이 또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 생각에 기다리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 생각하냐면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수리도 뭐 이거 내가 할 건 사실 아니잖아요. 네. 돈으로 하실 거기 때문에 그때는 시켜서 적재적소에 배치만 하는 거지, 그때는 멈춰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 때 뭘 할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항상 물건 검색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 항상 퇴근하고 저녁 때 다음 주에 물건을 검색을 많이 했었는데 그 재미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재미를 잠깐 놔야 되는 거야. 계속 들어가서 컴퓨터 붙잡고. 그렇죠. 근데 약간 희망 고문이야. 지금 보면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얘도 괜찮고. 그렇죠. 쟤도 괜찮고. 그래서 그때는 어차피 이거 해봤자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이 시기 때 뭘 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스스로 그냥 단어를 쓴 거는 수양을 좀 하자, 뭐 내 공부를 하자. 네. 공부가 저는 부동산 공부가 아니고 책이나 글 같은 걸 많이 썼던 것 같고, 아니면 그때 가족분들이랑 조금 더 시간을 쓰던가 아니면 친구들 시간을 쓰던가 그렇게 분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계속 입찰을 못해요. 돈이, 그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거든요. 내가 돈이 이만큼 있었으면 또 계속 할 텐데, 이렇게 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 시기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항상 와요.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집이 지난번에 낙찰받은 거 아직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안 보죠. 오히려 지금 괜찮은 게 나타나면 약간 불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저는 또 입찰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차라리 안 될 가격을 쓰는 거예요. 그럼 감을 또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아요. 감이 떨어질까봐. 감이 떨어져. 그게 조금 두렵더라고요. 그 방창카드 이거 계산, 이것도 헷갈릴 거예요. 나중에 되면.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법도 잊어버리고 이럴까봐. 두려움도 있죠. 그럴 때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 감도 분명히 떨어져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수업 듣고 나서도 바로 까먹으셔가지고 사실 아니요, 맞아요. 이거 선생님도 얘기했어요? 많이- 이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전화로 안 되겠다. 그때 뭐 찾아오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뭐 별로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니까. 네. 일단 선생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여쭤보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이런 방법을 좀 취하는 게 네. 저도 어쩌면 선생님하고 좀 가까워요. 그런 생각이 나도 되게 잘 까먹거든요. 근데 나의 용량으로 그런 걸 다 생각하니까 네. 머리가 복잡한 거는 둘째치고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하지를 못하겠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그런 문제가 혹시 발생하면 그때 생각하고 네. 지금 순서만 생각했을 때 제일 빨리 해야 되는 건 일단 도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네. 수리에 있어서 그거 하고 다음에 저 문짝 수리, 문짝을 안으로 열리냐 밖으로 열리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산다면. 네. 근데 저거는 딱 계약 여부와는 상관은 없을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해요. 이거 도배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문짝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서 그때로 좀 미뤄둬도 되지 네. 않을까. 저거는 우리가 게으르고 세입자 불편하게 살아도 돼 이런 부분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나를 위한 과정인 것 같아. 네. 순서를 잡는다는 거. 네. 네. 그냥 제일 급한 거가 도배니까 그거부터 하고 싱크대 하고 눈에 보이는 거 큰 네. 거부터 하고 작은 거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우리 같이 깜빡깜빡을 잘하는 사람한테 잘 맞는 네. 방법이 아닐까 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다 생각해놔봤자 또 까먹을 게 분명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때 가서 부정을 못 하겠습니다. 네, 그때 가서 네. 또 연락을 차라리 주거나 네. 아니면 찾아오셔도 선생님이 오신다면 언제든지 환영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선생님 집도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불편한 그 투자 사연까지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서 계셔가지고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수리할 게 생각보다 없는 편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집 가격이 또 되게 싸게 받은 편이라고 생각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